저는 처음 들었을 때 상상고에서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 그쵸. 놀랬거든? 근데 그러면은 도대체 생기부가 어떻게 생긴 거야? 보니까 작가님이 본인의 생기부를 거의 다 뭐랄까 다 까발려 주셨어.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직접 다 공개를 해주셨어요.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원문 그대로예요. 제가 따로 수정하지도 않고. 안녕하세요. 작가님 좀 앞으로 와. 네. 얘도 작은데 또. 아유. 자, 오늘 또 한 분의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자신감 공부법의 저자이신 백지원 작가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19년에 상산고등학교 36기로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에 입학한 백지원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대학원에서 인공지능 연구하고 있어요. 네. 저는 여기에 이 내용 보면서 진짜 제일 포인트로 뒀던 게 상산고. 상산고에서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를 가셨어요. 보통 상산고 하면 그냥 제가 그냥 딱 내피셜로 알고 있기에 그냥 정시로 의대 가는 학교 아니야? 이렇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상산고에서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를 갔을 정도면 생기부도 궁금하고 내신도 궁금하고 그렇거든요. 작가님의 그 입시 스토리를 좀 얘기해 주시면.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상산고가 정시 학교라고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저는 수시로도 당연히 학교 커리큘럼이 좋기 때문에 네, 경쟁력이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말씀까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상산고에서 마지막 그 3학년 성적 나오기 전에 성적이 등수를 말해도 되나요? 아주 좋네. 진짜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50등 이쪽 저쪽 됐었던 것 같아요. 전교생이 몇 명인데요? 네. 전교생 400명 중에 50등. 잘한 거 근데 아니야? 그렇게 했을 때 일반 전형으로 현역으로 서울대를 써볼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선이 딱 그 정도까지였던 것 같아요. 딱 그 문턱에 걸렸긴 한데 그래도 생기부와 어떤 자소서의 조합으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신이 어느 정도 돼요? 그 정도면? 내신이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3.5 등급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전 과목이. 쉽지 않은 학교인데. 거기 워낙 커리큘럼이 고급 생물, 뭐 고급 화학, 고급 영어, 고급 수학 이런 게 다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히려 저는 그런 특수 과목, 진로 과목 같은 어려운 과목들을 많이 들은 덕분에 성적이 낮아진 거라서 그게 좀 더 소명 포인트가 돼요. 상산고가 그 수학의 정석, 그쵸? 네, 맞아요. 여기 수학 개념서 다 정석 쓰죠? 근데 요즘 학생들 책 선택을 정말 그래요? 다양하게 하긴 하더라고요. 정석이 아무래도 디자인도 조금 전통적인 그런 쪽이고 클래식한 쪽이어서 근데 학교 처음 입학하면 이사장님이 이제 사인해 주시는 책 한 권씩 주시긴 하세요. 네네. 그래서 수학의 정석 학교라는 거에 대해 그러니까. 학생들도 자부심도 있고 서울대 저희 홍성대 이사장님께서 세워주신 수학과 건물도 있고 자부심 하나는 수학 진짜 대단합니다. 잘하죠, 애들. 네, 수학은 진짜 잘하는 학생들 많아요. 근데 상산고는 왠지 약간 상남자 느낌의 학교. 그런 여학생이 느낌이 많아요? 어느 정도 돼요? 여학생이 조금 적었어요. 여학생 4반, 네. 남학생 8반. 지금 서울대 다니면서 입시 컨설팅도 하시고 그 다음에 500명이 넘는 고등학생한테 이제 멘토링도 해주셨어요. 네.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사실 서울대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 강력한 어떤 열망이 생기게 된 계기도 이 서울대 공대에서 하는 청소년 공학 프론티어 캠프를 가고 나서였거든요. 저 그거 알아요. 서울공대 가지 캠프. 않았어? 갔었어요. 정말요? 공학 프론티어 있었어요. 맞아요. 리더십 캠프 갔었어요. 많이 가셨네요. 그게 여기다도 추천해 주셨더라고. 정말 뭐 손으로 셀 수 없는 많은 캠프를 하면서 한 번 할 때마다 80명씩 그런 학생들한테 어떨 때는 이제 조장으로 그 아이들을 모아놓은 그 조회? 그룹별 조장. 그룹별, 예. 그래서 그 입시 컨설팅과 멘토링 이런 경험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공부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자신감 공부법이라는 네. 책인데 이제 이번 10월에 나온 거죠. 네. 제가 이거 받아서 읽어봤는데 이거 저는 진짜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정말 구체적인 책이에요. 왜냐면 사실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상산고에서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 상산고에서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 이게 그쵸. 놀랬거든. 근데 그러면은 도대체 생기부가 어떻게 생긴 거야? 그 궁금해요. 생기부가 뭐 세특은 어떻게 적혔는지. 그런데 이걸 보니까 작가님이 본인의 생기부를 거의 다 뭐랄까 까발려 주셨어.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직접 다 공개를 해주셨어요. 원문 그대로 실었어요. 아 원문 그대로예요. 제가 따로 수정하지도 않고. 네. 그죠? 영역별 그 내용하고 어떤 내용이 적혔는지를 그냥 다 보여주시고 어떤 것이 어떻게 적혀야 된다, 문장은 어떻게 적혀야 된다까지 다 보여주셔가지고 저는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한테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들어갈 학생들 있잖아요. 이제 학점이 더 중요해지는 만큼 지금 중학생들은 미리 읽어보고 이렇게 두고 고등학교 3년 동안 다 참고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 이제 바로 기록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어떻게 써야 돼요? 이런 질문 저도 많이 받고 학부모님들도. 그런데 이 책 한 권이면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은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거 진짜 도움되겠다. 보시면 이제 우리 좀 본격적으로 책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저도 사실 입시로 뭐 다 거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밑줄 그으면서 이 놓치기 싫은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정말 많이 공감했던 거 중에서 거의 제목으로 3년보다는 6년이 유리하다. 말씀하셨다시피 3년이라는 시간보다 그 2배를 투자하게 되면 당연히 실력에서 차이가 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 중학교 3년은 저는 시행착오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 중에도 공부는 뭐 마치 오래 숙성할수록 깊은 맛이 나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어쨌든 몇 번의 시험이 있는데 한 번 저는 하나의 공부법이 완전히 나한테 맞는지 파악하는 데는 2번의 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간고사 1번, 기말고사 1번은 그래도 봐봐야 제가 이런 식으로 노트를 필기하는 게 정말 맞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건데 고등학교 때 그 기회를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가서 이제부터 실험하면 큰일 나지. 네. 그러니까 그때는 실험이라기보다는 실전으로 조금씩 변형만 해가는 거고 자기가 인강이 맞는 타입인지 학원이 맞는 타입인지 이런 것 정도는 중학교 때 당연히 알 수 있어야 되고 모의 시험,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보는 어떤 학원 시험 이런 걸로 끊임없이 테스트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중학교 3년은 연습하고 체화하고 내가 어떤 그 방식의 공부가 맞는 사람인지를 습득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야 된다. 네. 상산고에 들어갈 때 진짜 수학이 만만하게 돼 있지 않으면 상산고 감히 들어갈 생각 못 할 것 같은데. 근데 당연히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2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지, 당연히 선행한 학생이 잘하지 라는 생각도 드시면서 어떤 친구는 어떤 사례를 보면 선행해봤자던데 해봤자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 까먹고 선행이라는 건 사실 조금 더 어려운 수학 지식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논리력을 기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꼭 선행은 아니지만 경시대회 문제, 어려운 문제, 중학교 A급 수학책, 1등급 블랙라벨 이런 문제 푸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책에서 하고 있기도 한데 수학 실력이라는 건 결국 나중에 논리력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근데 논리력이라는 게 그냥 말하면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주어진 가정만 보고 어떤 문제의 구조를 파악해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리겠다라는 확신을 얻고 그렇게 실제로 해서 문제의 답을 찾아나가는 그 로직을 다 써주셨잖아요. 네, 그 로직도 정말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놨는데 그런 거에 이제 수학적 지식을 약간 얹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선행은 실제로 해야 되는 건 논리력 공부고 그래서 당장 뭐 학생이 나는 미분할 줄 안다,
나는 복소수 안다. 이런 거는 정말 의미가 없다 생각해요. 복소수 계산하는 거 그거 그냥 규칙만 알려주면 초등학생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선행하는 시간을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만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미분하는 규칙을 백날 연습해봤자 사실 소용없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보면 수학 선행을 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그냥 그 돌리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맞아요. 의미가 없고 어떨 때는 물어봐요. 함수가 뭐지? 연속이 뭐지? 미분이 뭐지? 낯설게 하는 거야. 모른다니까. 답을 못 네. 한다니까. 낯설게 하는 거지 너. 이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네. 많이 돌리고 많이 했는데 그럼 함수를 배웠으니까 함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게 못하지. 안- 설명 못하지. 설명을 못하면은 이게 아는 게 아니고 그냥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맞아요. 이 책에 보면 문제집 활용에 대한 비법, 비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활용하면 최고의 그 효율을 올릴 수 있을까요? 제가 문제집 활용법이라고 설명을 드린 건 많은 분들이 사실은 문제집을 잘 활용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전제를 제가 좀 네, 감히 네. 말씀드려 봤습니다. 생각해보면 문제집 혹시 풀게 되신다면 가장 먼저 어떤 문제를 풀 것 같으세요? 하지만 가장 먼저 저희가 푸는 문제집은 그냥 가장 첫 페이지에 나오는 1번 문제를 풀 것 같거든요. 각 페이지에 나오는 1번 문제. 첫 페이지에 나오는 1번 문제를 그냥 푸실 것 같아요.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쉬운 문제집을 샀으니까 쉬운 문제? 예, 그치. 첫 장부터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꼼꼼하게 풀어서 1페이지부터 순서대로 푼다. 근데 이게 저는 아니라고 그게 말씀드린 아니다. 거죠. 제가 그 다른 영상 중에 목적 독서 이야기하신 것도 네, 네. 제가 전집 같은 걸 사서도 그냥 모든 걸 무작정 읽는 게 아니라 발췌해서 뭐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해도 가면서 그렇게 읽는 게 중요하다고 다 말씀하셨잖아요. 전집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문제집은 첫 장부터 푸냐는 거죠. 전집도 1권부터 다 읽진 않잖아요. 제가 문제집 활용법이라고 한 건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좀 주체적으로 골라서 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저는 아예 단원도 풀어야 하는 단원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풀고 풀어야 하는 문제도 자기가 선택해서 풀어야 한다. 공부법도 여기다 상세하게 적어주셔가지고 이것도 여쭤봐야겠다 생각했는데. 네, 제가 책에 직접 그 모의고사 문제랑 제가 그 푸는 과정까지 설명을 했을 정도로 이건 제가 좀 나름 투자해서 연구해서 만들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그 많은 학생들이 국어를 막연히 그냥 뭐 책 잘 읽어야지 되는 거 아니, 책 많이 읽어야지 유리한 거 아닌가, 책 안 읽은 나는 가망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래.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네. 오히려 아니 진짜 뭐 책 많이 안 읽어도 국어 잘할 수 있어요? 네, 국어는 문제에 접근하는 요령을 알면 굉장히 효율을 좋게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선지 구성에 있다는 거죠. 이제 국어가 우리 흔히들 되게 뭐 감정을 어떻게 문제화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말해야지. 그래서 사실 이게 국어 공부를 못하는 요인이기도 하잖아요. 나는 이런 감정을 안 느꼈는데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평가원에서도 그렇고 그 감정이라는 걸 명확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 아니면 감정을 다 배제하고서라도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이게 맞다 라고 말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장치를 심어 놓거든요. 저희의 역할은 그 장치들을 알아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모든 국어 선지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는 건데요. 하나는 어떤 지문에 나온 표현법 자체를 묻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 표현법 때문에 이러이러한 효과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뭐 반복법을 통해 등장인물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선지가 있으면 이 부분에 쓰인 표현법이 진짜 반복법이 맞고 사실은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쓰인 표현이 진짜 반복법이 맞는지 반복법이 맞다면 그걸로 인해 등장인물의 슬픔이 강화된 게 맞는지 뭐 이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분해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반복법이 아닐 수도 있고 반복법은 맞는데 슬픔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뭐 기쁨을 강조하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평가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뭐 이견이 없게 굉장히 명확하게 문제를 만들어 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 안 그럼 큰일 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삼지를 그렇게 잘게 쪼개서 하나하나 맞는지 아닌지 체크하다 보면 답에 이르는 길이 보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작가님만의 또 암기법,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그 암기법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 많은 암기 과목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암기 과목은 그냥 솔직히 좀 노가다 그것도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좀 노가다 힘을 좀 덜 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거중기를 활용하듯이 좀 그 작가님만의 암기법을 좀 간단하게 책이 또 자세하게 있지만 또 책이 이렇게 알찹니다, 여러분. 그 암기법도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책에는 진짜 제 필기본을 같이 첨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용한 암기 공부법이 이제 빈칸 공부법이라는 암기법인데 제가 암기를 제가 공부하는 내용을 이렇게 다 종이에다 써놓고 거기에다가 수정 테이프 같은 걸로 지우든 지우개로 지우든 해서 빈칸을 많이 뚫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빈칸을 여러 부 복사해서 그걸 내 문제집으로 삼아서 네 계속 풀어보는 거죠. 아, 알겠다. 맞아. 써서 네. 본인이 써서 수정 테이프로 다 키워드 같은 거 다 지우고 네. 복사해서 다시 벗어 내가 그걸 채워넣을 수 있는가. 네, 맞습니다. 아, 이런 이런 것도 지금 하나의 사례를 얘기해 주셨지만 암기법도 굉장히 두꺼운 챕터로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중학교 때 다 연습해봐야 고등학교를 실전처럼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너무 오랫동안 찍으셔서 힘드시죠? 쉬었다가 우리 수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작가님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다 낱낱이 예.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